수작업으로 수행하던 도면 작성 방법에서는 동일한 요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를 통해 동일한 형태의 반복적인 요소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 163페이지의 미러 명령, 169에서 174페이지의 어레이 명령, 그리고 183페이지의 어레이 에디트 명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작성된 객체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 정확하게 대칭 또는 배열 복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반이라 그런지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헐, 새치도 생겼어. 왜 이렇게 뽑지도 않는 거야? 영상은 잘 보셨나요? 작성된 도형을 대칭하는 방법은 미러라는 명령어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90도 간격으로 대칭하고자 한다면 기능키 F8번을 키보드에서 눌러주시거나 캐드 화면 하단의 상태 막대에서 직교 모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ON 시킨 후 미러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미러 명령. 자, 미러 대칭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대칭 명령어는 선택한 객체를 지정하신 대칭선, 즉 축에 의해서 반전된 복사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미러 명령어의 단축키는 MI를 활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동일하게 미러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러 명령어를 명령어 입력창 또는 명령어 아이콘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하여 해당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제시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대칭 복사, 즉 대칭선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한 원본을 여러분들이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신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다면 미러, 즉 MI라는 단축키를 여러분이 명령어 입력창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앞서 보셨던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이 클릭해 주셔서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 해당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선택할 객체가 없다면 엔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지정,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지정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먼저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지정과 두 번째 점 지정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대칭선이 만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대칭축이 되겠지요. 그런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간격에 대칭으로 복사된 복사본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정확한 직교 방향의 대칭 복사물을 만들어낼 때는 여러분들이 직교 모드 또는 F8번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키보드의 F8번을 클릭을 해주시면 직교 모드를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대칭된 사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러 대칭 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명령어는 단축키 MI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이번 메뉴 중에 수정 패널에서 현재 보이시는 대칭, 즉 미러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객체 대칭, 해치 대칭, 문자 대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치와 문자 대칭은 미러 해치와 미러 텍스트를 통해서 변수 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대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를 보시면 하나의 폴리화된 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대칭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MI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삼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객체가 없다면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의 기준이 될 첫 번째 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삼각형의 우측 하단에 특정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의 기준이 될 두 번째 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의 메시지를 보시면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본 객체를 그대로 둔 채 하나의 객체가 대칭이 되어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을 아랫부분으로 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대칭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을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의 기준이 될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 두 번째 점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서 예라는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본 객체는 사라지고 아랫부분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대칭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치 대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MI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통해서 사각형과 해치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대칭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지정해서 엔터를 입력하면 해치와 사각형이 동시에 대칭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치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러 해치의 변수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미러 해치의 변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서 미러 해치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미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 엔터. 드래그를 통해서 모든 해치와 사각형을 선택해 주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준점과 두 번째 기준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어떻습니까? 해치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미러 텍스트 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MI를 이용해서 문자를 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 두 번째 점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문자가 대칭이 됐지만 그대로 형태는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러 텍스트를 이용해서 변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텍스트를 명령 입력창에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변수가 0이기 때문에 1로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MI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두 개의 문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자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대칭과됨과 동시에 문자도 함께 형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 명령. 어레이 배열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배열 명령어는 크게 직사각형, 경로, 원형 배열 명령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복사본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각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배열시켜서 복사해주는 명령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명령어는 단축키 AR을 활용하기보다는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명령 아이콘은 직사각형, 경로, 원형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명령 아이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배열, 즉 어레이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배열 명령어를 실행시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관, 기준점, 개수, 간격 두기, 열, 행, 레벨, 종료라는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다라면 직사각형 배열 명령어는 이 사각형을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으로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직사각형 배열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열과 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열이라는 것은 즉 X방향으로 몇 개가 갈 것인지, 행이라는 것은 Y방향으로 몇 개의 항목이 복사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의 수를 3이라고 두고 행의 수를 2라고 둔다면 X방향으로 3개가 복사된다는 의미고요. 행이 배열의 행수가 2이기 때문에 Y방향으로 한 줄이 더 복사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리값을 각각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을 300, 행을 200으로 주신다면 X방향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300 떨어진 위치에서 각각 객체들이 복사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에서 200을 줬기 때문에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Y방향으로 200 떨어진 위치에서 객체가 복사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레이 패스, 즉 경로 배열 명령어입니다. 이 경로 배열 명령어는 동일하게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인 경로 배열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유념해 보셔야 될 옵션이 메서드하고 항목이라는 옵션입니다. 경로 배열은 등분할, 즉 등간격으로 그 경로에 따라서 객체를 배열 복사할 수 있고요. 때로는 경로가 있다라면 거리값을 지정해서 그 거리값에 맞는 배열 복사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 레벨, 항목 정렬, Z방향, 종료라는 옵션들이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레이 패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하나의 경로가 있고 하나의 원본 객체가 있다라면 먼저 원본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경로를 선택해 주신다면 이 경로를 따라가는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어레이 패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 간격은 등간격, 이 경로의 길이의 등간격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길이 값을 따로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목의 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라고 입력하시면 5개가 배열이 되고
6이라고 입력하시면 6개가 배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레이 폴라입니다. 즉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원본 객체가 여러 개가 복사되는 것을 바로 어레이 폴라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당 명령어를 명령어 입력창에 입력하기보다는 리본 메뉴에서 여러분이 해당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옵션은 연관, 메서드, 기준점, 항목, 그리고 행, 레벨, 항목 회전, 종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원본 객체가 있다라면 원본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원형 배열이기 때문에 중심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항목의 수에 따라서 원본 객체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배열 복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레이 배열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AR을 활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 중에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배열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직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로 어레이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수 제재를 통해서 각각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배열, 즉 어레이 렉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이라는 것은 수평, 수직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는 항목의 개수에 따라서 다중복사 배열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본 메뉴에 수정 패널에서 배열 옆에 보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보시면 직사각형 배열을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명령어 입력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기본이 되는 개수만큼 직사각형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배열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가로 방향을 의미합니다. 행이라는 것은 세로 방향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로 방향으로 4가 아니라 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간격을 가로 방향은 2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방향의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2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의 도형이 200 간격만큼, 가로 세로 200 간격만큼 다중으로 복사되어서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사각형 배열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경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형과 스플라인 곡선이 존재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배열 아이콘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배열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하고자 하는 원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곡선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스플라인 곡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몇 개의 항목들이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항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사이값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는 108.1665라는 거리값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60을 입력하고 배열 닫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60 간격만큼 다시 배열값이 조정되어서 원이 복사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수정 패널에서 배열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할 사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원형 배열의 중심점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해당 보이시는 수평선의 끝점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원형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옵션에 보시면 항목과 사이 채우기 값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 5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360이 아니라 18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180도만큼 5개의 항목이 원형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에디트 명령. 어레이 에디트, 즉 배열 편집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레이, 즉 직사각형 어레이, 경로 어레이, 그 다음에 원형 어레이를 통해서 작성된 어레이는 언제든지 재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명령 입력창에 어레이 에디트를 입력해 주시거나 리본 메뉴에서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어레이, 즉 배열 복사된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직사각형의 어떤 항목수라든지 아니면 경로상의 어떤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원형 배열 복사된 각도, 각각 항목에 대한 어떤 각도에 대한 값이라든지 거리 값들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에디트 배열 편집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단축키는 존재하지 않고 명령 입력창에 어레이 에디트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명령 아이콘으로는 리본 메뉴에 수정 패널,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명령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관 배열된 객체를 편집할 수가 있으며 연관 배열은 여러분들이 어레이 작업을 하실 때 연관이라는 옵션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면 연관 배열된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관 배열은 배열된 객체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모두가 선택되어질 때 이를 연관 배열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레이 에디트라든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더블 클릭함을 통해 가지고 배열 편집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관 배열된 객체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어레이 에디트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배열된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이 4, 행이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열을 3, 행을 4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즉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이번에는 경로 배열된 객체를 배열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관 배열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열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항목의 간격이 108.1665로 되어 있습니다. 70으로 바꾸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열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형 배열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수정 창이 뜨게 됩니다. 항목의 개수를 6이 아니라 8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채울 각도를 180도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원형 배열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 복사 명령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4개의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렉탱글 어레이, 직사각형 배열이라고 하죠. 자, X축 또는 Y축으로 여러 개의 객체를 배열 복사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라 하고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회전 각도에 의해서 다수의 객체를 복사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스 어레이는 경로 배열이라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경로를 따라 흐르는 다수의 객체를 복사 배열해 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얼라인 어레이는 배열 복사 명령어에 해당하지 않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를 반전하여 대칭으로 사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미러 명령, 객체를 직사각형, 경로 및 원형으로 배열 복사할 때 사용하는 어레이 명령, 그리고 연관 배열 객체 및 해당 원본 객체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어레이 에디트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렉탱, 폴리곤 명령을 통해 직선 도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